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혜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시장 오늘 약간 소폭의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뭐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좀 쑥스러울 만큼 약하게 빠졌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 계속 상승 바닥 속에 놓여 있다는 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일단 코스피에 대한 얘기 정재훈 멘토님께서 오늘장하고 내일장까지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금요일 거의 보합 수준이죠. 0.62포인트 하락한 2010.2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의 연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러면서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쌓여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날 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금일도 3천억 가까이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이 바스켓이 상당 부분 좀 비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 바스켓을 채우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또한 마찬가지로 1,000억 이상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결국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면 일단 조정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구간은 좀 과열 구간에 좀 진입을 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슈팅 구간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 조정은 좀 기다려봐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지수는 눌리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군들, 모멘텀이 괜찮은 종목군들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외 섹터에 대한 부분들 순환매가 조금 더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면 아마도 새로운 좀 주도주 이런 모습들로 좀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금일 같은 경우 건설 섹터들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즉 정별권역 초입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아마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일단 오늘장 흐름하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코스닥은 계속 지금 상승 가닥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너무 출발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던 것이고 이제 다시 변동성 구간에 와 있다는 거죠. 변동성 랠리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이 왜 이렇게 먼저 강하게 올라오느냐 하면 정책적 부분이에요. 결국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정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바로 성장 중소형주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상승 가닥 속에 이어지고 있으니까 583포인트까지죠. 거기까지 우리가 한번 노려보는 변동성 랠리, 즉 좋은 종목군은 꾹 찌고 가고 나쁜 종목군은 빨리 교체해서 뭔가를 좀 새로운 포트폴리오로 수익을 극대화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장은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꼭 재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100, 2200이 가는 장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코스닥이 600이 가는 장이 온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투명성 있는 장이다.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오를 수 있는데 떨어지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이렇게 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인 실적적인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점,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계속 오를 수 있고 성장성 있는 회사들은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안내부터 좀 해드릴게요. 빨리 여러분들께서 전화를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종목 상담을 통해서 또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도 013-3366-0110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빠르게 종목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의 재고에 대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이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벤트 고지는 정재원 멘토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저희 증시 큐어보세요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편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소는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컨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 큐 여보세요 앞으로 그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 번호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기는 서울경제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가 또 있죠? 예, 대박 이벤트 두 번째죠. 저희 매일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대안주인데요. 이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미있는 오답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기법 CD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배송해드리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자, 정답하고 반드시 재미있는 오답이어야 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세요. 저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쭉!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대안주. 저희가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좀 상당히 많았었죠. 관련 네. 종목입니다. 이게 치사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섹터가 이제 형성이 됐어요. 이 섹터로 분류되는 종목군이 바로 진원생명과학, 파루, 이글벳 같은 종목군인데요. 요 같은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입니다. LG U 플러스를 매수를 하셨네요. 10,000원에 100% 비중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 플러스가 과거에 5,000원대에서 14,000원 부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의 이유를 보시게 된다라면 점유율을 끌어올렸죠. 그 부분들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박스권역입니다. 박스권역인데 지금 어느 정도의 이격 좁히는 과정이 좀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LG U 플러스가 좀 타이트하게 잡는다라면 1차적으로 보게 되면 한 1,500원 정도, 이 정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에 100%를 들어가셨다라면 아마도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좀 짧게 잡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목표가를 1,5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는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죠. 손절가 같은 경우는 9,800원으로 상당히 좀 짧게 잡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고, 비중 100%이기 때문에 짧게 잡아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인데요. 자, 6,900원에 비중 10%입니다. 자, 지금 한국정보통신이 잘 올라오다가 지금 횡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빠르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이 아니고 지금은 횡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횡보 구간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은 바로 박스권의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박스권을 크게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윗꼬리를 다는 부분은 박스권 상단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일단 7,100원대하고 6,300원대의 박스권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6,300원대를 찍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7,100원 살짝 위로 뚫었지만 결국은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다시 7,100원대 상단 위를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 맞고요. 한국정보통신이 굉장히 지금 뭐 실적이라든 그런 게 안 좋거나 성장성이 없거나 기대감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손절하라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성도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자, 지속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오시는 거 당부드리겠습니다. 7,100원대 이상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디텍을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 단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1,9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 오디텍 무상증자된 권리락이 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일단 1,9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1,900원짜리 때 매수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 눌림목 구간이 완성이 되는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단기적으로 두 차례 상승을 했었죠. 이중바닥을 좀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저점 지지를 해주고 나서 다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었고요. 그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금일 브레이크 관련이죠. 일단은 샛별이 모양이 좀 나왔습니다. 저점에 대한 이탈이 없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반전에 대한 시도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 11,500원 정도 이 자리대를 넘어서주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500원, 1차적으로 11,50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드리고요. 2차적으로 보게 되면 전고점은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0원에서 4,0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좀 여유있게 1,500원 이탈 시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마크로젠인데요. 일단 매수가는 43,500원에 비중 20%라고 0833님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수익 구간이신데 축하드리겠고요. 마크로젠은 바이오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지금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상 모양으로 봐도 결코 지금 나쁜 구간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하게 상승 있고, 자, 횡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횡보 구간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바로 박스권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4만원대와 44,000, 한 600원대를 지금 박스권 형태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더 끌고 가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오늘 종가가 44,400원인데요. 이 44,000, 자, 박스권 상단까지 오늘 올라왔죠. 그런데 여기까지 충분히 노려볼만 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는 45,900원대, 즉 46,000원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오늘 급등이 2.53% 정도 상승이 있었네요. 그죠? 그러면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되겠고, 익절가는 굳이 지금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도 지금 잡을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레고캠바이오를 매수를 하셨네요. 22,577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일단 레고캠바이오를 보시게 된다면 상승 추세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했었죠. 근데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금액이 좀 상당히 컸었죠. 약 한 1,600억 가까이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하한가까지 좀 밀려 내렸습니다. 일단 지금 22,000 거의 600원 정도란 말이에요. 22,600원 정도라면 아마도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물타기를 좀 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기본적인 좀 반등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약 한 21,500원 정도 때 그 자리대 21,000원에서 21,500원 요 자리대까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데요. 이때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 놓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종가 기준으로 아마도 19,700원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8,000원대까지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대응을 리스크 관리 조금 필요로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이겠습니다. JB 뮤즈먼트인데요. 2,800원에 비중 10%라고 0760님 남겨주셨습니다. JB 뮤즈먼트 지금 제주도의 카지노 관련해서 바로 어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신라호텔에 있던 카지노가 지금 이제 실적적인 측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그 전에 좋지 못했던 회사의 모습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하락축을 겪고 있는데요. 이 하락의 폭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 거래량적인 측면을 잘 한번 살펴볼게요. 거래량적인 측면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 테니까 요거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자, 반등이 왔고,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횡보도 나오고, 또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대가 어떤 자리대냐면, 요거를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인데, 이 부근, 즉, 한참 동안 머물렀던 부근이 있었습니다. 바로 1,500원대인데, 이 1,500원대를 강하게 뚫고 왔던 2,200원대의 자리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거래량 굉장히 많이 최근 들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거래량 터진 구간을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강한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럼 꽤 많이 물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고,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이 자꾸 부각이 된다면, 그리고 신라호텔의 어떤 카지노 부분, 분명히 마제스타라는 부분이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손실폭이 크신데요. 다시 한번 이 3,000원대 구간까지는 쉽게 회복해 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중도 10%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들고 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비중 늘리지 마세요. 이 종목은 아직은 불안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중은 더 이상 늘리지 마세요. 10% 이상 늘리는 건 무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화전자를 매수하셨네요. 17,300원에 100%를 매수하셨습니다. 금일 오늘 상담은 100% 비중이 좀 상당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자화전자는 카메라 모듈 부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최근에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와 매도를 좀 간헐적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일단 수급이 조금 돌아서는, 즉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8,000원대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라갔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고 최근에는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16,000원짜리대가 이탈되면 안 되겠죠. 16,000원짜리대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최근에 낙폭이 조금 컸었죠. 기술적인 반등 자리대는 한 17,000원대 중반권이었고, 한 17,500원에서 한 18,000원 부근까지 61선 부근이 있죠. 그 자리대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에서는 100%니까 한 80% 가까이는 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만 상단권역인 18,500원 정도 이 자리대까지는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분 늘 기다려주시는 첫 번째 문자 손님이시죠. 그죠? 사요이님. 자, 오늘도 어김없이 땡입니다. 일단 땡이라는 거 말씀드려요. 제일바이오를 말씀하셨는데요. 땡입니다. 자,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대안주. 그러니까 사요님, 요거 두 곡에 더 넘어가 볼 테니까요. 꼭 맞춰보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만 들고 있죠? 예. 이 마스크가 이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쪽에서는 뭐 거의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죠.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계속 지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빠르게 종목 상담해 드릴 테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보내주세요. 예, 딱 짜맞춘 듯이 전화가 오네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유,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일진 머틀즈입니다. 아, 일진 머티리얼즈요? 예. 예. 13,000원에 한 25% 됩니다. 14,000원에 25%요? 13,000원. 아, 13,000원에. 예, 예. 예.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뭐 좀 올라올라나 손절기를 다 놓치고 막 이랬습니다. 예. 그래서 전망을 좀 듣고 싶네요. 전망요? 뭐 한동안에 전기차 좋다 해가지고 예. 좀 고가에 들어갔는데 예. 계속 밀리네요.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가 그 실적에 대한 우려하고요. 그 다음에 일진 그룹주 중에서는 제일 일진 머티리얼즈가 어떻게 보면 조금 머리 아픈 자식이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측면이 아직 좀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자꾸 사그라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증설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시행된 건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금 오르다가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 오르다가 다시 실망감에 의해서 빠지고 있는 자리대고요.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이 자리대를 좀 봐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지지를 받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9,900원대인데요. 바로 지금으로 봐도 한 5% 이상 더 빠져야 되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9,900원까지는 견뎌보셔야 돼요. 이미 손절선이 놓치셨기 때문에. 그죠? 9,9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보신 전략이 맞습니다. 종가상입니다. 예. 종가상 하루에 종가상 그날 종가가 마감될 때 9,900원이 깨지면 빠져나오세요. 근데 안 깨지면 들고 가보십시오. 일단 들고 가시다가 자, 이거 중기로라도 들고 가실 수 있죠, 그죠? 예, 뭐 네. 일단 뭐 손해를 좀 많게 한다고 하면 좀 들어가야죠. 예, 가을쯤 되면 이게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와서 가을쯤 되면 이 13,300원대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그러면 뭐 한 5개월 봐야 됩니까? 올 겨울까지는 아니고 한 10월 달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0월까지요? 10월까지 한 보시면 13,300원대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아, 오전에. 예. 오전에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13,300원에 올라왔다. 그럼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팔지는 마세요. 팔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한 10월쯤요? 예. 대충.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네, 수가 많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저기 현대차 23만 8,500원에 네. 그걸 물을 타서 그렇게 맹길었어요. 네, 비중은요? 비중은 30%고 네. 네, 오늘 23만 9,500원에 조금 팔고 네. 예, 조금 30%가 아직 남았는데 네. 제가 이걸 이제 본전 좀 넘었잖아요. 네네. 그랬는데 이제 수익을 좀 남기고 팔려면 얼마 네. 정도 팔아야 되나 싶어갖고요. 혹시 종목을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저는 단기가 좋죠. 뭐 얼른 현금 확보도 하고요. 네. 근데 주식을 단기 매매를 하시는 거는 조금 힘듭니다. 아니 근데 이걸 오랫동안 현대차를 기다렸어요. 네. 24만 8,500원에 이렇게 산 게 있어갖고 네네. 저번에 22만 5천원 할 적에 네. 조그만 물을 탔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됐어요. 24만 8,500원. 자, 우선 현대차가 오늘 1%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네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었어요. 미국 쪽에서는 벌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었죠. 한 2,470억 정도. 네. 그리고 좋은 부분들은 자동차에 대한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네. 호재에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해줬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24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해줬고 3거래를 연속적으로 매수해줬거든요. 네. 일단 어느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지금 시청자님께서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중기도 괜찮고요. 중기적 괜찮으세요? 네네. 그럼 단기보다는 중기적으로 보세요. 그렇게 되면 네. 지금 어느 정도 이 박스권역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차가. 네. 현대차 박스권역인데 좀 길게 보게 된다라면 저는 26만원짜리 27만원 넘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신고가를 다시 쓸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 그래요? 네,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그게 진행될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분명히 마음고생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전략은 24만 5천원짜리 때가 오게 되면 팔고요. 그 자리대에 조금 덜어주세요. 그러면 덜어주고 또- 난 다음에 네. 다시 밀려 내려오게 되면 분할 매수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자리 네. 때는 약 한 23만 5천 원 정도 그 자리 때가 네. 오게 되면 다시 네. 한번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네요. 24만 5천 원에 매도해서 23만 5천까지 오면 다시 매수하고요. 네, 그 정도에서 분할로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네. 신일산업 같은 거 좀 사도 괜찮을까요? 그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씩밖에 해드리지 못하니까 그 분이 네. 다음에 또 전화를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예, 문자 지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9582님, 정답, 50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이래 보내주셨는데요. 땡입니다. 땡입니다. 50 아니고요. 자, 이 똑같은 마스크주예요. 근데 50도 마스크주 맞습니다. 그런데 50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계속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네. 0271님, 젠백스인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젠백스! 아닙니다. 땡! 제가, 젠백스는 어제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택이요. 아, 오택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7,700원에 30%요. 아, 7,700원에 30%. 근데 뭐가 지금 궁금하실까요? 이게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저는 한 8,500원 정도 보고 들어왔는데, 예, 예. 예, 어떻게 됐지? 8,500원 정도 보고 들어가셨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 특장차와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네. 캐리어 에어컨 회사고, 괜찮습니다. 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지금 날씨가 상대적으로 빨리 더워지고 있다는 점, 더 동사의 어떤 수혜가 됐으면 수혜가 됐지, 해가 될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 너무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중장기적 접근이 맞는 종목이고, 그리고 시세가 굳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인데 지금 손절을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회사에 내부적 악재가 있다라면 손절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박스권의 형태예요. 7,600원대 부근과 바로 이제 7,100원대 이 부근에서의 어떤 박스권 형태를 나타내고는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밀렸다가도 올라오고 그리고 밀렸다가 올라오던 자리대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 체크해 보신다면 조금은 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 그죠? 조금은 다시 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간다면, 자, 이 박스권 상단인 7,600원대만 뚫으면 말씀하셨던 8,500원대도 올 수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럼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굳이 지금 구간에서 손절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6,800원대까지는 한번 마음을 열어두고 보세요. 6,800원대가 깨지면 이건 손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예. 예. 이미 손절선은 지나치셨어요. 그죠? 예. 그럼 들고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오시아예요. OCI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매수가는 한 23만원 되고에 비중은 30% 정도 됩니다. 23만 원이요.
네. 30%시고요. 예. 네, 상당히 좀 오래되신 것 같으세요. 예, 좀 오래됐습니다. 네. 일단 어느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글쎄, 몇 분, 한 21만원 정도 가면은, 내 밀리하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어느 선에 가서 이거를 매도를 좀 할까 싶은데. 자, 일단 한 3년째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예. 네, 일단 뭐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하나케미칼의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죠?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보니까 태양광 쪽에서 흑자 전환이 좀 된 부분들이고요. 네, 또 한 부분을 보게 되면 공장 가동률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쪽 업체들도 수주가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고 최근 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태양광 쪽에서 바닥을 친 게 아닌가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OCI가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공장을 짓는 걸 좀 연기를 다시 했거든요. 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OCI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에서 승자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네. 일단 아직까지는 크게 바닥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바닥은 나온 부분들인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16만원에서 21만원짜리 때 좀 박스권역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뭐 추가 매수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30% 비중이 되시니까. 예. 그럼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길게 좀 끌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끌고 가보시고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18만 5천원에서 19만원 정도까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아, 그러면 제가 다시 또 그 부분들에서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예. 그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전화를 해주시고요. 18만 5천에서 19만원, 네. 네, 그 정도 오게 되면 네. 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바로 스피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인데요. 18,200원에 비중 30% 7714님 남겨주셨네요. 오이솔루션 광 트랜시버, 스마트 트랜시버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올라왔다가 한 이틀간 또 조정을 보였습니다. 들고 가세요. 자, 충분히 수익 구간 줄 수 있으니까 들고 가시면 되겠고. 자, 리스크 관리 자리 때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닥권역에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들고 가시면 수익 구간 충분히 늘 즐기실 수 있으니까 18,200원이면 지금하고 오늘 종가하고 한 2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손실 크게 손실 보고 본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불안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가스공사를 매수하셨어요. 63,4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유틸리티 섹터 중에 한국가스공사가 조금 못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은 거의 뭐 신고가권역에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죠. 근데 한국가스공사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최근에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크게 박스권역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들고 가보는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충분히 상승이 가능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7만원 목표까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약 57,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운 메디칼인데요. 자, 매수가가요. 잠시만요. 매수가가 6,300원에 비중 20%라고 1094님 남겨주셨네요. 자, 세운 메디칼 저희가 한참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5,000원 아래에서였습니다. 근데 그 5,000원 아래에서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왔고 이미 벌써 6,000원대 구간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접근을 하셨다는 것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선택이셨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조정 구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감안해 볼 수 있었고, 자, 조정 구간이 굳이 들어올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좋은 종목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미 매수하셨으니까 더 들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5,96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전 고점대 영역에서 지금 그것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죠? 바로 5,850원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더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인구 고령화 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에 최대 수혜 주니까 더 들고 와 보시고 리스크 관리 자리 때 지키시고요. 리스크 관리가 되면 그 다음 구간, 그 아래 구간에서 재매수 하셔도 되는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목표가를 잡아 나가시면 되는 그런 종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만두를 매수하셨네요. 13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을 안 적어주셨는데요. 원금 회복이 가능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만두가 기업 분할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조금 단기적으로 좀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은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탈이 되지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11만 3천 원짜리 대가 이탈이 되지 않고 있죠. 일단 좀 더 들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만 보게 된다면 박스권역입니다. 지금 12만 한 4천 원, 5천 원 이 자리대에서부터 11만 4천 원 정도 대 박스권역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수급을 좀 잠깐 보시게 되면 하한가가 갔을 때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는데 다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도 일단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은 아무래도 13만원대는 넘어갈 겁니다. 아마 13만원대 초반권역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으니까요. 13만원 넘어서서 안착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 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 반도체 34,500원에 비중 100%네요. 6458님. 자, 비중 100%를 실은 종목이, 자, 지금 추세를 꺾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자,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추세를 살아가지고 갈 때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세를 꺾고 내려올 때는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익절가가 되면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바로 44,000원대가 익절가 부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익절가를 지키시지 않으셔서 바로 추세를 꺾고 내려오는데도 들고 가셨다가, 자, 많은 수익 구간을 반납해버렸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차익 실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요 자리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자리대가 바로 최근에 지지받았던 강한 자리대입니다. 최근 상승이 있기 전에 바로 지지가 나왔던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구간이 지금 다시금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자, 42,000원대까지의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자, 이 42,000원대는 바로 주봉상에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2,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들고 와보세요. 실적이 우려되고 뭐다 하지만 결국은 LED 관련주들은 성장성이 더 높은 섹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셨어요. 28,600원에 6884님이 매수를 하셨는데요. 20%네요. 몇 번 상담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차적으로 4만원 자리대, 그리고 2차적으로 44,000원 좀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일단 44,000원을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고정 디램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적의 개선 속도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외국인 쪽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44,000원까지는 끌고 가보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4만원짜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좀 추세로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안주 5번째 곡에 6번째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이 반도체 웨이퍼 이쪽 사업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질병 관련 섹터라는 것은요, 초기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인 부분이에요. 물론, 이 섹터를 매수해놓고 전염병 창궐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질병 관련 섹터는 늘 초기 접근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새우 로봇요. 세월호부터요? 네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는데? 그게 한 12,900원 정도 되거든요. 12,900원. 오, 예. 비중은요? 비중 30% 돼요. 70%요? 30%요. 30%. 네네. 그나마 다행인데. 자, 이거 뭐 때문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는 분이 한 14,000원대에 얘기를 해가지고. 예. 제가 매수를 했다가 이게 좀 물타기 한 것이 이렇게 됐거든요. 예. 이 회사가 그 실적이. 당시에 뭐 한 2만원 간다 이래더라고요.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실적이 안 나오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봇 관련주는요, 정책적인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정책적 기대감 때문에 3월 달이었죠. 3월 말쯤에 바로 한 11,500원대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네네. 근데 다시 왜 빠졌느냐면, 자, 로봇은 아직까지는 먼 미래의 얘기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다가와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청소 로봇 같은 거는 등장해있지만, 그 청소 로봇도 그냥 바닥을 슬슬슬 비는 정도지, 이 청소 로봇이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 로봇 관련주는 실적이 안 나오고 먼 미래의 얘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효용 가치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직은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런 종목군은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주식으로 치면 한 2만 원 정도 간다고 그랬긴 하더라는데. 그거는 그분의 판단이고 그분의 해석이지, 시장의 공통된 의견은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긴 뭐한데, 이 9,000원대 올라오면 손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더 긴 뒤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뒤에 긴 얘기도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가 실적이 지금 나와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9,000원대 이상 올라오면 일단은 반이라도 손절을 하세요. 15% 정도. 그죠? 그러면 선생님 지금 네. 좀 물타기 해갖고 9,000원대에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여기서 더 아직은 추세적으로 보면 하락 쪽인데 여기서 더 빠지면 물타기 했던 게 더 부담스러워서 손절이 안 됩니다. 그냥 9,000원대까지 조금 기다려 보세요. 시간도 걸립니다. 이거는 9,000원대까지 올라오는 것도. 그죠?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물타기 할 때는 좋은 종목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종목은 많고 자금이 모자랄 뿐입니다. 그죠? 네. 예.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두산 엔진요. 두산 엔진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8,165원. 8,165원이요? 예, 네, 비중은요? 비중은 100%요. 100%요? 예, 두산 엔진 되게 좋게 보셨나봐요. 예? 두산 엔진을 되게 좋게 보셨나봐요. 두산 엔진이 이제 궁금한 건요. 네, 이제 어느 시점에 네. 만약 매도로 한번 될란지 네. 궁금해서요. 자, 일단 두산 엔진의 실적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죠? 예, 알고 계세요? 예, 네, 일단 이게 저가 수주 부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단 2분기 이후에 실적이 뭐 매출이 증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적을 이제 아직까지 뭐 확 빠르게 개선이 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거는 향후에 대한 성장성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다음에 조선주와도 함께 보셔야 돼요.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이나 아직까지 크게 막 급등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죠. 예, 그럼 일정 부분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00% 비중이시고 약간의 수익권역이세요. 약간의 수익권역이신데 예, 저는 8,800원 위로 올라서면 예. 짧게 그냥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8,800원이요. 네, 8,800원대. 지금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나요? 단기로 봐도 되고요. 네. 중기로 봐도 됩니다. 자, 일단 예, 중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얼추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보이기는 하는데요.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또 100%시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저라면은요, 8,800원 정도에 예. 매도를 하시고, 매도를 한 다음에 저는 밑으로 밀리면 다시 잡을 것 같아요. 그럼 전문가님, 네. 그러면요. 네.
올 연말까지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올 연말까지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라면 한 9,000원 정도, 9,900원 정고점 자리대 있죠? 9,600원요? 네, 그 정도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 봤을 네. 때요? 일단 1차적으로는 요 자리대까지 보시면 괜찮을 듯 보이네요. 그러면 단기로 봤을 때는 8,800원. 네. 예, 그래. 더 궁금하신 거 알겠습니다. 있으신가요?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됐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더존 비주얼요. 아, 더전 비전. 네, 배수가는요? 12,250원인데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걱정돼가지고요. 예. 전화 드렸습니다. 예.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이제 급락이 나왔죠, 그죠? 근데, 네. 최근에 올라오던 그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왔죠, 그죠? 지지를 받고 올라왔는데, 바로 19,900원대예요. 이 19,900원대를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이 구간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네, 그죠? 빅데이터 때문에, 예? 빅데이터 그렇죠. 때문에 올라온 빅데이터 거예요. 네. 때문에 대한 시장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근데 실적은 분명히 안 좋을 것이라고 시장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안 좋게 나왔다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급락이 나올 만큼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밀었죠. 그죠? 밀리는 거를 받은 구간입니다. 받아낸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서 확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비중이 30%시니까요. 제가 한 10% 정도 되면 여기서 추가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근데 비중이 이미 30%세요. 저 오늘 그러면 한가치는 추가 매수하려고 했어요. 추가 매수하시려고 그랬어요. 예, 한가치면. 예, 한가 치면 추가 매수하면 안 되죠. 한가 치는데 추가 매수를 잡고 즉 물타기를 하는 버릇은 좋지 않습니다. 여기 한가 치면 이 지지선 깨고 내려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지지선 깨고 내려가는데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되죠. 일단 성장성은 있으니까 더 들고 가세요. 추가 매수 더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빅데이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반드시 여기까지는 끌어올려 줍니다. 자, 12,200원까지죠. 그죠? 지금 바로 매수가 근처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다. 왜? 박스권에서 밀렸던 자리대인데 이 자리대가 충분히 지켜질 수 있는 자리대라는 거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다시 한번 뚫게 된다면 14,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빅데이터 시장에서는 일단은 선두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당첨되신 분 계시네요. 5352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빰빠라밤빰. 예, 자, 대한주 정답 보겠습니다. 예, 대한주 정답 웰크론이네요. 예, 이제 시장 내일이면 이제 또 오늘 한 주가 마감이 됩니다. 내일.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일희일비하는 자세는 좋지 못합니다. 꼭 좋은 종목 쥐고 가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